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됐던 선원 9명 가운데 1명이 구조당국에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어선 청보 침실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선원 1명을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원은 육지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해경은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밤사이 조류와 시야 확보 문제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해경은 오전 9시쯤 남은 실종자 8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보호는 갑자기 기관실에 물이 차면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새 배인데다가 당시 바다도 잔잔해서 사고 원인은 의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평소 종종 물이 샜고 또 출항 때부터 배가 기울어 있었다는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24톤급 통발어선 청보호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소라잡이를 위해 전남 진도 서망항을 출항했습니다. 인천에서 등록된 어선이지만 주로 서남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인 4일엔 저녁 7시 반쯤 전북 군산 어청도 해역에서 제주 추자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상이 감지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배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더니 시간이 지나선 쉬는 공간인 선실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구조된 선원은 증언했습니다.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가장 아래쪽인 기관실은 이미 대처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10분 만에 청보호는 뒤집힌 채로 바다에 잠겼습니다. 평소에도 엔진 이상으로 종종 물이 샜고 사고 당일에는 통발을 더 많이 실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고 어선은 건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 배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4월에 신수된 배라 그러고요. 사고 해역인 전남 신안 대비치도 인근의 당시 파고도 0.5에서 1m 정도로 비교적 잔잔했습니다. 해경은 배에 구멍이 뚫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공이 생겼다는 그 진술은 없습니다. 기관실에 물이 찼다. 기관장과 베트남인이 물을 푸다가 선장까지 가해서 세 사람이 기관실에 있었다.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이 현재로선 사고 원인 추정의 거의 유일한 단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양 이후에나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오늘 철거를 예고하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앞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보낸 계고장에서 오늘 낮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녹사평역 안에 추모 관련 공간을 마련해뒀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사를 추모할 권리를 서울시가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진 철거 시안으로 전달된 낮 1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을 막기 위한 규탄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됩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만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사흘 동안 열리는 등 2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전운이 감돕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눈을 감은 채 손을 잡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국가기관이 준비한 추모제가 국회에서 처음 열린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0명 넘는 의원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 10명 남짓만 참석하며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규모 집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막을 두껍게 두르려는 행태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오직 제명수호, 방탄호소를 위해서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를 선택한 것임을 국민께서는 모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의혹과 방탄국회 논란 등을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설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제출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느냐에 따라 전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의견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아울러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안윤연대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며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악의적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진복 수석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혹은 동수권자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와 같은 표현은 앞으로도 삼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일단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이른바 윤심 논란으로 당권 경쟁에 대한 과열 우려가 커지자 정책 대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후원 회장인 심평 변호사가 안 의원 당선 시 윤 대통령의 탈당까지 언급해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자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보다는 정말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앞세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판단인 것 같고요.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캠프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군에 격추돼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풍선 잔해를 수거해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과 순양함이 잔해 수거 등을 위해 대서양에 대기한 가운데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관통합니다. 지난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격추입니다. Gosh, it was almost like a moving cloud coming down. And then the smoke was gone and it just started slowly going down further out towards the ocean. 버스 3대 정도의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최소 약 11km 반경에 떨어질 수 있어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잔해는 수심 약 14m 정도의 얕은 곳에 떨어져 회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연방수사국과 함께 풍선의 잔해와 정찰용 장비 등 정보 가치가 있는 물체를 수거해서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who sent the balloon into American airspace. I mean, that's an illegal act. I mean, this is U.S. territorial airspace. AP통신은 필요시 잠수부와 무인 함정도 동원될 예정이며 단기간에 수거를 완료할 것으로 당국자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격추를 지연하는 동안 정찰 풍선을 면밀히 관찰해서 정보 수집 능력과 기동 방식 등을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s certainly trying to make a statement and test the water and see how the US would respond to this. 기상관측력 민간 장비라고 주장해온 중국은 격추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과잉 반응이라며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풍선은 매달린 장비 중에 통상 기상관측이나 민간 연구용으로는 쓰이지 않는 장비가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비행 고도와 거리를 확대한 정교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벤츠 공식 대리점을 통해 차를 사려다가 대금만 떼이고 차량은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딜러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린 건데 대리점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모 씨는 재작년 벤츠 차량을 사기 위해 공식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가 곧 나올 거라는 자동차 딜러 A씨의 말에 이듬해엔 8천여만 원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출고일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돈을 보낸 계좌는 A씨의 개인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란으로 해서 차가 좀 지연이 된다고 했고요. 일단 또 그리고 22년식 대비 23년식 차량으로 해서 받는 게 저한테는 더 좋다고 해가지고서 기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최근 대리점에 연락한 오 씨는 A씨가 회사를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고객의 돈을 가로채 불미스럽게 퇴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A씨가 퇴사해 담당 딜러가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딜러가 퇴사한 것도 모른 채 엉뚱한 계좌로 거액을 보내고만 오 씨. A씨는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판매사와 관련된 일이라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대리점과 차량 판매사도 말을 아끼며 피해 변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통화는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점과 본사의 직접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황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딜러의 계약 체결 수와 입금 처리, 출고 상황 등을 잘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같은 판매사의 다른 대리점에서도 딜러가 고객 20여 명의 차량 대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현대차 본사 소속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입건되는 등 최근 비슷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건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보상이 쉽지 않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대전시 대화동 산업단지에 있는 펄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무 직원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큰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1시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가로 판매한 육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 복통과 구토 등에 시달렸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해당 제품은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개된 뒤 여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제조업체 측은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식약처도 제조업체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모텔 주인이 투숙객인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려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7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주인이 자신을 해하려 독가스를 살포했다고 망상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낸 불이 조기에 꺼지지 않았다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첫 기사는 관광객 관련 기사인데 오늘부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단체 여행이 재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제외가 됐습니다. 유커들을 기다렸던 관광업계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를 보면 유커의 빈자리를 동남아 관광객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비중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30%를 넘어섰던 중국인이 이제는 3%대 정도로 줄었고요. 대신 10%대에 머물던 동남아 관광객 비중이 30%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동 거리를 가보면 영어나 중국어는 물론이고 태국어나 베트남어로 쓰인 간판이나 안내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직원들도 아살람 알라이쿰, 사와디캅, 신짜오 등 각국의 인사말을 외치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업주는 덕분에 코로나 이전의 60% 수준까지는 매출이 회복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노점상에서는 할랄 음식까지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오는 관광객 중에는 무슬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랄 식품을 준비해 둔다고 하는데요. 정식 인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에 맞춰서 메뉴와 조리법 등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관광업계가 좀 빨리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등장하는 난방비와 전기료 관련 기사인데 어떻게 하면 좀 절약을 할까 관련된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사진 2장 실려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왼쪽은 마트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상품들이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 문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제는 투명문을 하나 둘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효과가 즉각적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요금도 덜 나오고 온도 유지가 잘 되면서 폐기하는 상품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주차장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모습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절약을 하는 건가요? 네, 이 지하 주차장을 보면 조명을 LED로 바꾸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감지해서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이용할 때에만 켜질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초기 설치 비용이 꽤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5년 정도면 투자비를 뽑을 수 있을 거란 계산에 설치를 한다고 하고 요즘처럼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더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는 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실려 있었는데요. 8년 전부터 전기 효율을 높여주는 인버터 장치를 설치해왔다고 합니다. 월 7천만 원씩 나오던 전기요금을 이제는 3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자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해왔다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설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전기나 연료를 필수적으로 써야 운영이 되는 곳들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요즘 뭐 일본 여행 가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저 빼고 다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일본 여행 가면 온천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온천 때문에 사망한 사례가 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일본 온천에서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인은 이른바 히트쇼크였는데요.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할 때 혈압이 급변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네, 뭐 평소에 온천을 자주 했던 분들이라면 뭐 알아서 조심하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온천에 들어간 분들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일본 방송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이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웃돌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행사와 일본 온천 안내에서는 이 히트쇼크의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고인 중에는 흡연이나 음주를 전혀 하지 않고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온천을 계획하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히트쇼크의 증상을 꼭 염두에 두고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히트쇼크 사실 뭐 처음 듣는 개념인데요. 온천에 들어가는 분들,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걸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방의대 관련 기사인데요. 뭐 수도권의 이제 상위권 대학에 다니다가 의대 때문에 자퇴를 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지방의대를 자퇴하고 수도권 의대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대학 알림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대 중도 탈락 학생이 56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15명, 74.2%가 지방의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준비해서 수도권 의대를 다시 입학을 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의사가 된 후에 개원을 하거나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의사는 국가 자격증이 주어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학 간판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른 좀 의식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지내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수도권 의대로 다시 입학하는 게 더 쉬울 거란 판단이 더 번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심해질수록 지방의대 충원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대학병원 인턴 모집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방의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료 문제가 분명히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0대들의 위험한 다이어트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거식증 등 이 섭식 장애를 앓는 10대가 늘면서 청소년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거식증 환자가 30%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되는데요. 특히나 10대에 또 여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걸그룹 멤버처럼 되고 싶다면서 극단적으로 음식 섭취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 기사에는 10대들의 다이어트와 관련한 은어도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본인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 키 빼 몸이 125에서 130 정도 되는 걸 선호하면서 극단적으로 음식 섭취를 줄인다고 합니다. 자, 125에서 130 정도면 만약에 키가 160이면 몸무게가 30에서 35 정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너무 마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뭐 뼈밖에 없다라는 말을 예. 쓰게 되는데 실제 뼈와 가죽만 남을 때까지 살을 빼고 싶다라는 인터뷰도 실려 있었고요. 예. 그를 위해서 이른바 먹고 토하기를 반복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섭식 장애를 겪는 환자 수는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생리불순, 또 탈모 등의 신체 이상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섭식 장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체계적인 연구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는 이해하지만 10대 때는 건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해칠 정도의 다이어트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구조 당국에 발견된 실종자가 선박의 기관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어선 청보호 침실에서 발견한 실종자가 기관장 58년생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는 육지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남은 실종자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올랐습니다. 특히 교통비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려면 꼭 써야 하는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8살 직장인 오솔 씨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쌍문동 집에서 서초동 회사로 출근합니다. 독립을 미루고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면서 왕복 2시간 통근을 감수하는 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사거나 빨리 제가 자립을 하려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게 더 도움이 돼서. 하지만 곧 지하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날마다 고정적으로 나가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돈 모으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월급이 오르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교통비 같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승객이 줄며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지만 시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과 식자재 가격, 외식비에 이어 택시비까지 껑충 튄 터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도 어렵다고 푸념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계속 통학을 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야 되는데 솔직히 알바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교통비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에 가스요금까지 지금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정말로 죽어라 하는 것 같고. 무임승차를 적용받는 나이를 높이는 등 고질적 적자의 원인을 손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무임승 같은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조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대책이 나온 다음에.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더는 농담이 아닌 요즘 서민의 발도 서민에게 부담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등 국토교통부가 공청회 등을 열어 검토해온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세부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김정재 국토교통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를 일으킨 LG U+에 대해 공식 경고하고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기간 통신 사업자인 LG U+의 기본적인 침해 대응 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경영진에게 강력 경고하고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의 문제점이 부각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파에 충전 효율도 떨어지고 충전소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보니 전기차 업계에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를 물속에 담근 뒤에야 불을 껐습니다.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 인력이 3시간이나 물을 퍼붓고 나서야 껐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며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사고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는 화재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을 점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기차 충돌 시험을 진행할 정도입니다. 해외 업체들도 충돌 때 배터리 화재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연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엔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에 금속 완충제를 갖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튬 배터리로 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금속 완충제를 정면과 측면 모두에 설치한 경우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도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설 연휴 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충전소 부족과 긴 충전 시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기 시설들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정부에서 좀 확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파에 떨어지는 배터리 효율도 과제입니다. 업계에서는 보온장치 제공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적용되는 히트펌프를 국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한국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습니다. 히트펌프를 통해서 주행거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4월에 이제 또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무임승차 논란이 또 뜨거운데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4월 이제 인상을 예고하면서 두 가지 안을 지금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첫 번째 안은 300원을 인상하는 안, 두 번째 안은 4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400원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카드 기준 이제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데 1,650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이제 큰 폭의 물론 뭐 8년 만에 인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커진 그 이유로 바로 이제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승차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제 서울시의 적자 규모, 지하철의 적자 규모를 했더니 연평균 한 9,200억 원인데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후에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만 1조 한 2,6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30%, 29% 가까이가 적자 비중이 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물론 노인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적자가 과연 노인들의 무료 승차 때문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쉽게 너무 이제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나 이제 무임승차 연령을 서울시에서는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덮고 가기가 좀 어려워진 게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에 도입이 됐는데 당초만 하더라도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명 가운데 6명 이하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해 기준 18%. 그리고 내후년 내는 이제 20%, 5명 가운데 1명이 정말로 무임으로 이제 대중교통, 특히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이 급부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 사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뭐 서울시랑 기재부가 서로 지목하면서 지금 대립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이제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의 입장과 이제 이 서울시의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아니 무임승차 제도라는 게 국가의 어떤 복지 정책으로 결정돼서 추진된 일인데 기획재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재부의 입장은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맞지만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은 경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만에 하나 이제 지하철가 운영하고 있는 걸 이제 지원하게 되면 지금 지하철이 없는 도시도 있거든요. 서울 뭐 이외에 도시적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 시장의 손을 좀 들어주고 있어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이걸 이제 이 중앙정부, 지자체 어떻게 할지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오 시장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도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그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비가 일단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네. 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 PF를 이제 이 주도하고 있는 조합 시공사 그리고 이제 은행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자가 많이 올라서 여기에다가 또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시멘트, 뭐 유통, 이 파업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고된 악재가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이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코앞에 닫힌 단지서부터 굉장히 서울의 랜드마크급 마포, 강남 뭐 거의 수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지금 입주 코앞에 두고서 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증액해달라라고 조합이 요청하니 조합은 난색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가자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지연이 되면 이제 지금 조합도 시공사도 그리고 일본 분양자로 이제 여기에 청약에 당첨하신 분도 손해예요. 시공사는 이제 만약에 여기 중단된다면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체 최초 계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달라는 게 합리적인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마찬가지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에 있는 한 모아파트 랜드마크급 단지의 경우에는 올해 8월 말 입주였는데 앞두고 한 1,5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는데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이 공사비 증액과는 별도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 시멘트 레고 업체의 이제 그 파업으로 인해서 이 입주 자체가 지금 연말까지 지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업체들 상황이 분쟁일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일반 분양자도 마찬가지고 올 8월 내지 12월에 입주를 계산해서 전세를 계산해서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미뤄지거나 공세비가 증액되게 되면 조합원들은 개별 분담금이 확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만하게 이제 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히 좀 피해가 커지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만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시공사 보통 상황이라면 전쟁이나 파업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가 정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합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원가를 좀 계산해 달라라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가세를 하고 있고요. 일회성 요인이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한국 이 부동산원이 이걸 또 내놓는데 명확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데도 애를 먹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만약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조합원 그리고 시공사 일반 분양자가 모두 다 이제 지연이 되면 손해이다 보니까 아마 시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문성이 낮은 이 조합원 개발사의 경우에는 이제 SOS로 부동산원을 이제 노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명확한 답을 듣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은행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좀 고통받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벌인다라는 비난이 지금 은행들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뭐 수수료도 감면해주고 있고 대출금리 인하도 좀 해주고 있는데 이거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 내내 4대 금융지주 실적 발표가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삼성이 어닝 쇼크인데 반해서 은행들은 내부 은행 예대 마진차를 이용한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금융정보 FM 가이드를 보니까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6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14%까지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기본급의 최저 300%, 최대 400%까지 성과급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나 이제 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정말로 다급하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수수료 각종 없앱니다. 대출금리 낮춥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수수료 낮추는데 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요. 대출금리 낮춘다?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대출자는 제외돼 있어요.
신규 대출자한테만 일부 적용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색내게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 보니까 여러 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죠? 맞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기술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주말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 5주 연속 오름세였어요. 일단 연준의 이제 속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너무 좋습니다. 실업률이 지난달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969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네. 그러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가 좀 커졌는데 이번 주는 경제 지표는 이렇다 할 만한 큰 게 없는데 특히 파웰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에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토론에 나서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 고용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고용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이 패드워치, 연준의 금리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3월에 베이비 스텝으로 끝날 것으로 봤는데 5월도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예. 동결보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파월 의장뿐 아니라 다른 연준위원들도 이제 계속해서 행사에 나설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앞으로 3월 이전에 고용 지표 한 번, 물가 지표 2번 발표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시시각각 전망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입이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북 괴산에는 무게만 43톤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솥이 15년 넘게 사실상 방치돼 있는데요. 최근 이 가마솥의 위치를 옮겨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괴산 출신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단호히 반대의 뜻을 밝혀 논란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름 5.68m, 높이 2.2m, 둘레 17.8m의 국내 최대 규모 가마솥. 지난 2003년 국민화합을 도모하자는 김문배 전 괴산군수의 제안으로 2년이나 걸려 제작됐습니다. 제작비 5억 원에 43.5톤의 주철이 사용됐는데 일부 주민은 자기 집에 있던 고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드는데 4번 실패하고 5번째 됐고 그다음에 본체를 2번 실패하고 3번째 됐는데 이런 어려운 것도 국민들의 의지, 그 성원이 이런 큰 일을 해냈다. 어렵게 가마솥이 완성됐지만 막상 활용은 안 됐습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밥짓기, 옥수수 삶기 등 이벤트에 사용해봤지만 가마솥 바닥이 두꺼워 조리가 잘 안 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괴산군 가마솥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는 특별한 쓰임새 없이 괴산군이 유지 관리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송인원 괴산군수는 가마솥을 지역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 갯길로 옮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주민 성금까지 들어간 가마솥을 마냥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송 군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괴산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SNS에 초대형 가마솥은 그 자리에 영구 보존해야 한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의 거대한 낭비와 허위의식의 초라한 몰락을 보여준다며 지난 잘못을 경계하는 설치 미술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마솥을 지켜본 괴산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아야 하니까 그 산막이 옛길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좀 놔도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는데 놓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래도 돈 들어가니까 안 놓겠지. 국민화합을 위해 만들었다는 가마솥이지만 15년 넘게 용도를 찾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오는 4월에 화려하게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한마당 축전이 열렸습니다. 모두 2만여 명이 참석해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를 미리 만끽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생태 수도 전남 순천의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동천 옆 광장입니다. 봉긋한 동산 2개와 맨발로 걷는 사계절 잔디길, 그리고 바닥 분수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물을 잠시 가둬두는 저류지인데요.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물난리에 대비해 만들어진 재해 방지 시설입니다. 홍수 방지 시설이 탈바꿈한 녹색 광장에서 제2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2만여 명의 참석자들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마스크를 벗고 모처럼 펼쳐진 흥겨운 야외 공연을 만끽했습니다.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두 번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는 모두 14개 나라에서 17개 도시가 저마다 특색 있는 정원을 선보입니다. 이제는 백길이 열려서 이 주변이 정원으로 바뀌는 모습을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정원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 있는 가든스테이가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즐기기만 했던 정원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루 종일 머물게 해가면서 또 다른 행복을 주는지. 순천 시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서 정말 국제적인 행사로서 세계적인 플라워쇼 정원 박람회, 문화와 예술이 숨쉬고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로 이렇게 잘 개최될 것으로. 갈수록 숲과 정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림청도 전폭적인 박람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기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모이셨죠? 예, 저희 산림청도 중앙부처 단위에서 우리 국제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일 개막 50일을 앞두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나라 안팎 언론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파이팅! 파이팅! YTN 김범환입니다.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늘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상에 도전합니다. 세 번째 도전인데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아시아권 대중음악인 최초로 그래미 수상의 영광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K-팝 역사에 무수한 기록을 남긴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 트로피 사냥에 나섭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도전에서는 세계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만든 마이 유니버스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후보로 선정됐고, 이 곡이 수록된 콜드플레이 9집에도 참여가 인정돼 주요 시상 분야인 올해의 앨범 부문에 호명됐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앤솔러즈 음반 프루프의 타이틀곡 예투컴은 베스트 뮤직비디오 후보에 올랐습니다.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운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 등 주요 미국 시상식을 섭렵한 방탄소년단에게 그래미 트로피는 일종의 수건 사업처럼 여겨졌습니다. 지난해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고배를 마셨던 겁니다. 2년 연속 그래미 수상이 불발되자 멤버들은 솔직하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음악이 어디까지 닿는가 더 궁금했으며 아미 여러분들에 대한 뭔가 크게 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꼭 받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인정했고 그래도 눈물은 나더라고요. 그거는 뭐 참을 수 없는 거니까. 실제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신중론이 엇갈립니다.
특히 마이 유니버스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올랐고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밴드와 21세기 팝 아이콘인 보이그룹의 협업이라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뷔 50주년에도 그래미 무관에 그친 스웨덴의 전설 아바와 파격적인 가사의 언홀리로 인기를 누린 샘 스미스의 수상도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백인 남성들의 시상식이라고 비판받는 그래미의 철옹성을 뚫고 아시아 대중음악인으로서 최초 수상 기록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각 5일 기자회견에서 우방국들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독일 신문과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이 공급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유권자 다수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선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현지 시각 5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 등록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 무당층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호 응답은 31%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 무당층의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원한다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원한다는 44%였습니다. 오는 11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대규모 사면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국영 매체 보도를 인용해 사면 대상은 수만 명 규모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 참가자가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산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부 독재를 이끌었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그의 가족과 파키스탄 군이 밝혔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이던 1999년 10월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 총리였던 나와즈 샤리프를 밀어내고 군사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가량이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영상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면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크게 벌어지겠고요. 오늘도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기 남부와 충북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세종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저녁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제주도에만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연일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가 1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양이 매우 적은 탓에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